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고마운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인간들을 화끈하게 참교육했거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럼 혹시라도 계실지 모를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이 사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 결과 30대 초반에 과장이 되었고 억대 연봉도 받게 됐죠. 주변에서는 커리어 우먼의 표본이라며 부러워했지만 사실 제 삶이 그렇게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3년 전 결혼한 남편은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집에서 쉰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글쎄요, 전형적인 아들바라기였다고 해둘게요. 며느리가 돈 벌어 집안을 책임지는 것을 고마워하긴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일어났네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려놓고 출근 준비를 마쳤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사업 실패 후 1년째 매일 오후가 지나서야 겨우 눈을 뜨는 생활을 반복했거든요. 여보, 밥 차려놨으니까 일어나서 밥이라도 먹고 자. 늘 그랬듯이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현관으로 향했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팀이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임원진들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팀원들의 얼굴에도 뿌듯함이 가득했죠. 김 과장, 이번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이끄느라 정말 고생했어. 내년 승진 심사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본부장님의 격려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적어도 회사에서만큼은 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게 무척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억대 연봉을 받는 과장으로서 회사에서의 제 위치는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는 남편을 보며 애타는 속을 냉수로 달래야 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식사하던 중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선아, 엄마야. 근데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힘이 없고 떨리는 것 같았죠.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우리 딸 점심은 먹었나 해서.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편치 않아 퇴근하고 친정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죠. 친정엄마는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이었지만 제가 사는 집과 친정까지는 차로 1시간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들르지도 못하고 살았네요. 오후 3시쯤 다시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일하는 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낮에는 전화도 잘 걸지 않던 엄마가 하루에 2번이나 연락하는 게 의외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네요. 미선아, 사실은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여기 응급실이야. 저는 곧바로 팀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혼자서 응급실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고 제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후회되더라고요. 점심때 전화했을 때 그냥 끊는 게 아니었는데 속으로 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친정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계셨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많이 아파? 미선아, 미안해.
너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보호자를 부르라고 해서.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를 보자 안심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온 것 같기도 하더군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내가 와야지. 아까도 그래서 전화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끄는 거구나. 근데 어디서 어떻게 넘어지신 거예요? 집 앞 계단에서 장 보고 오다가 발을 헛디뎠어. 나이 같으니 이렇게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때 의사가 와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골절입니다. 수술은 필요 없지만 최소 6주는 깁스를 하고 계셔야 해요.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거동은 가능하신가요? 당분간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보호자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간 후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죠.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휴가 내고 돌봐드릴게요. 아니야, 미선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소리예요? 이 상태를 어떻게 혼자 지내요? 화장실도 못 가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남편이 뭐라고 하겠니? 시어머니도 자주 오시잖아.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은 꼭 집으로 오셨죠. 아들 얼굴 보러 온다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장봐놓은 음식을 싸가시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내 부모님 돌본다는데 왜 눈치를 봐요? 아무리 그래도 성치도 않은 몸으로 가면 짐스러울 거야. 짐이라니?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진짜 날 생각하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같이 가요. 엄마가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편하겠어? 하지만 엄마는 영 불편한지 같이 가자는 제 말에 계속 고민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필요한 서류를 처리하고 퇴원 준비를 서둘렀어요. 그 사이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엄마가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계셔. 혼자서는 움직이기 힘드셔서 당분간 우리 집에 모셔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상관없어. 역시나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너무 괘씸했어요. 아무리 사업 실패하고 무기력하게 지낸다고 해도 장모가 다쳤다는데 얼마나 다치신 건지 괜찮으신지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퇴원 수속을 마치고 급하게 알아봐 목발과 휠체어를 대여했어요. 이제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엄마의 얼굴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아, 엄마 정말 괜찮은데 너희 시어머니가 보시면 안 좋아하실 거야. 엄마 제발 그런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시어머니도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내 집에 엄마 모셔가는데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해. 그래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갈 때까지 엄마는 계속 미안하다며 걱정하셨어요.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 나이에 딸한테 침만 되는구나. 엄마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된 거지. 짐이라니 말도 안 돼요.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기 위해 모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식당 일, 파출부, 보험 판매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그 덕에 저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키운 자식 집에 가면서도 엄마는 너무 미안해 하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속상했네요. 막말로 시어머니는 아들 본다고 뻔질나게 드나들면서도 늘 당당하셨거든요. 이게 아들 가진 부모랑 딸 가진 부모의 차이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씁쓸했습니다. 잠시 후 택시에서 내려 휠체어로 이동했어요. 운전기사님이 친절하게 트렁크에 휠체어 싣고 내리는 걸 도와주셨죠. 아유 어르신, 건강관리 잘하시고 얼른 나으세요. 따님이 아주 효녀네요. 그 말에 엄마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장모가 왔는데도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왔어? 장모님 오셨어요? 여보, 엄마 좀 도와드려. 그래.
마지못해 일어난 남편이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방으로 모셨어요. 앉았다 일어서기가 힘드시니 맨바닥보다는 침대가 나을 것 같았죠. 엄마, 여기 편하게 누우세요. 엄마를 침대에 모신 후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물, 약, 핸드폰, TV 리모컨. 손이 자주 가는 것들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아드렸죠. 엄마,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저 꼭 부르세요. 혼자 간다고 일어서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 고맙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다시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회사 가서 휴가 내고 올게. 그동안 엄마 좀 잘 봐드려. 뭐? 내가? 아니, 나도 할 일이 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모셔오면 어떡해. 무슨 할 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오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사에 휴가 내러 가는 동안만 부탁한다잖아. 반나절이면 된다고. 나도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취업 준비하려고 하루 종일 인터넷 뒤지고. 1년째 같은 소리였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를 모셔다 놓고 남편과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 꾹 참으며 말했어요. 그냥 엄마 점심이라도 챙겨드리고 화장실 앞까지만 부축해드려. 혼자 움직이다 또 넘어지시면 진짜 큰일 난단 말이야. 알았어. 남편은 잔소리 듣기 싫다는 듯 손을 휘휘 저으며 제 말을 막았습니다. 얼굴에는 잔뜩 짜증을 품은 채로요. 저는 내심 너무 서운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주 들락거리셔도 저는 대놓고 싫은 티 한 번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다치셔서 하루 부탁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니 부부로서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여 안방으로 가져갔죠. 엄마, 미역국 끓였어요. 그냥 침대에 기대서 드세요. 제가 앞에서 같이 먹을게요. 아유, 번거롭게. 고맙다. 근데 이 서방은? 이따가 먹는다니까 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먼저 먹어요. 사실 남편은 방에서 게임하느라 나올 생각도 없었습니다. 매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퍼자다가 제가 차려놓은 밥 먹고 게임하거나 TV 보는 게 그맘때 남편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오시면 둘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나가서 점심을 사 먹고 또다시 게임하다 새벽에나 잠들었죠. 그러니 다음 날도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한 소리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변하지 않고 싸움만 되니 지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절 나무라셨습니다. 너 푼돈 좀 벌어본다고 남편 알길 우습게 하는 거냐? 제가 놀면 얼마나 놀았다고 그래? 그동안 고생해서 많이 벌어다 줬으니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애 좀 편하게 해주지. 그걸 못 참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어머님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사셨어요. 자기 아들이 사업하면서 큰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더군요. 사실 남편이 허언증이 좀 있었거든요. 기죽고 싶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허풍을 떨었는지. 하지만 실상은 어머님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도 뭐 그런 거 일일이 따지고 싶지도 않고 착각은 자연히 그냥 놔뒀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봐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무시하실 게 뻔했거든요. 저는 친정엄마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니 좋기도 했죠. 미선아, 회사 일은 어떠니? 요즘도 많이 바쁘지? 네, 제가 맡아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서요. 그래도 재밌어요. 팀원들도 잘 따라주고. 우리 딸 정말 대단해. 그 큰 회사 과장이라니. 자랑스럽다 정말. 엄마가 저를 보며 빙긋이 웃으시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친정엄마는 늘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제 일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회사에 매달리지 마라. 그깟 월급쟁이 신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괜히 일한답시고 남편 밥 굶기지 말란 말이야.
냉장고에 손 갈 게 하나도 없잖아. 살림이나 더 신경 써. 그렇다고 가만히 듣고 있을 제가 아니었어요. 냉장고에 손 갈 거 사놓으려면 제가 회사에 매달려야죠, 어머님. 벌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냉장고는 누가 채우고 매달 공과금에 카드값은 누가 감당해요? 남편 수발만 든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요? 뭐야? 내 아들이 어디 평생 놀 것 같아? 재충전 잘해서 다시 재기해야지. 그러려면 마누라가 내조를 잘해줘야 하는데 이건 매일 늦고 주말까지 회사밖에 모르니 아유 걱정이다 걱정이야. 그나마 제가 돈을 벌어 생활이 유지되는데도 어머님은 늘 저와 회사 일을 우습게 취급하셨어요. 주제에 푼돈 좀 번답시고. 저만 보면 이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바쁘게 출근 준비하며 엄마를 향해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엄마, 나 없다고 혼자 움직이면 큰일 나요. 급한 일 처리하고 휴가만 내고 올 테니까 그 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꼭 이서방한테 문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해요. 알았지? 아유, 그래도 화장실은 남사스럽긴 앞에만 데려다 달라는 건데 그러게 뭐가 있어. 나 벌써 결혼한 지 3년째예요. 사위도 자식인데 이제 그만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그나저나 나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이 생겨서 어쩌니? 엄마 때문에 잘 나가는 우리 딸 경력에 문제 생기는 건 아니겠지? 아니 무슨, 엄마 딸이 그동안 이뤄놓은 게 얼만데. 휴가 좀 낸다고 문제될 거 없어요. 엄마나 괜한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나마나 시어머니였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서 아무 때나 예고 없이 들이닥치곤 하셨죠. 준호야, 엄마 왔다.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그날은 게임하느라 아예 날밤을 꼬박 새운 것 같더군요.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유, 늙은이 잠이 없어서 일어난 김에 반찬 좀 해왔지. 우리 아들 혼자 있을 때 먹을 거 없을까봐. 제가 매일 밥 차려놓고 나가는데도 일부러 들으란 듯이 그러셨죠.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너 아직 안 갔구나. 근데 문 밖에 왜 못 보던 휠체어가 있니? 아침부터 집에 누가 왔니? 네, 저희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뭐? 친정어머니가? 근데 왜 휠체어가 있어?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친정엄마가 목발을 짚고 나오셨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시면서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직접 인사하려고 나오신 거죠. 아이고 사돈 안녕하세요. 친정엄마가 목발에 기댄 채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다리를 다치셔서 혼자 계실 수가 없어서 제가 모셔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쉬며 마뜩찮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아니 어쩌다가... 근데 다쳤으면 병원에 입원하시지 왜 여기로 오셨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처럼 엄마 상태는 묻지도 않으셨죠.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면 된다고 해서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낮에 딸님이 회사 가면 우리 아들만 있는데 집에 환자가 있으면 준호가 불편하지. 그 말씀에 친정엄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엄마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엄마 자꾸 일어나지 마시라니까요. 원래 아픈 사람한텐 멀쩡한 사람이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다음부턴 어머니 오셔도 일일이 일어나지 마세요. 어머님이 하루 이틀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뼈있는 말을 큰 소리로 외친 다음 엄마를 다시 침대에 눕혀드렸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아들과 뭔가 속닥거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전 출근해봐야 해서요. 그럼 쉬다 가세요. 아니 환자를 집에 데려다 놓고 넌 나가겠다고? 안 그래도 오늘 회사 가서 휴가 내고 올 거예요. 하루 정도는 사위가 장모님 좀 돌봐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휴가? 아니 내 아들 좀 챙겨주라고 할 땐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밤이고 주말이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더니 갑자기 회사까지 쉬겠다는 거냐? 그럼 돈은 누가 벌고? 저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벌어오는 돈을 그렇게 우습게 알더니 막상 회사를 쉰다고 하자 돈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죠. 일단 초기가 중요해서 제가 안 쓴 연차 다 모아서 쉴 거예요. 그 다음엔 천천히 괜찮은 간병인 알아봐서 여기로 부를 생각이고요. 그런 일을 시어미한테 왜 미리 상의도 안 했어? 설마 남편한테도 말 한마디 없이 혼자 결정한 건 아니겠지? 준호 씨한테는 어제 병원에서 미리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혼자 사시고 자식이라곤 저 하나인데 거동도 힘드신 엄마를 여기 모셔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머님이 다치셨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나는 자식한테 그런 민폐 끼칠 생각 없다. 나이 먹을수록 몸 관리는 알아서 잘해야지. 안 그래도 살기 바쁜 애들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 어머님은 친정엄마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인상을 찡그리며 방으로 들어가 엄마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출근했습니다. 얼른 가서 급한 일 처리하고 휴가 낼 생각에 마음이 급했거든요. 물론 엄마를 진짜 민폐가 뭔지도 모르는 모자와 계시게 하는 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설마 고작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큰 오산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상상 이상으로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팀원들과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급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대표 아주머니가 전화하셨더라고요. 타고나길 낙천적이고 항상 웃는 표정이라 사람들한테 평이 아주 좋은 분이셨죠. 하지만 그날 전화한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명랑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근심이 가득 담긴 듯 한숨 쉬며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미선씨,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지 알고 있어? 네? 왜요, 아주머니? 아까 내가 동의서 받을 게 있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있는데 미선씨는 집 현관문이 열려있고 안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 네? 큰 소리요? 아니 무슨... 그래서 조심히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여긴 노인정이 아니라고, 제대로 못 걷겠으면 당장 요양원으로 가라고 소리치시는 거야.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세요? 아이 그래, 그러더니 더 심한 말씀도 하시더라. 내 잘난 아들이 왜 노인네 수발이나 들어야 하냐고. 그러라고 힘들게 자식 키운 게 아니라면서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유, 어찌나 심하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나까지 눈물이 나더라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갑자기 시어머니가 목발 집은 미선씨 친정어머니를 억지로 끌어내다시피 밖으로 내보내더니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이는요? 저희 남편은... 아유, 사람이 어떻게 그래. 자기 엄마가 장모를 쫓아내는데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더라니까. 오락하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던데. 그럼 저희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일단 내가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극구 사양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집으로 가시겠다고 해서 미선 씨한테 전화한다고 했더니 일하는데 방해하면 안 된다고 엄청 뜯어 말리시는 거야. 아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축해서 택시 태워 보내드리고 전화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한테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래서 허둥지둥 전화를 끊고 얼른 친정엄마에게 연락해봤어요. 하지만 서너 번을 걸어도 받지 않으셨죠. 결국 급한 마음에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회사에서 달려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엄마가 혼자 쓸쓸히 방에 누워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피눈물이 흐른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전 그날 잠든 엄마의 얼굴을 보고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아 그저 곁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 뒤늦게 인기척을 느꼈는지 엄마가 눈을 뜨고 절 바라보셨어요. 엄마, 동대표 아주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를 쫓아낸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엄마는 제가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서방이랑 안 싸우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내 발로 나가겠다고. 거짓말. 아주머니가 전화하셔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어머니가 그럴 때 이서방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어느새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이서방은 미안해했어. 엄마 괜찮아, 미선아. 정말이야. 나도 내 집이 편하지. 안 봐도 뻔해. 그 인간이 엄마 그렇게 당하는데도 또 게임만 하고 있었던 거 맞죠? 아니라니까. 제발 이서방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 때문에 부부 사이까지 나빠지는 거 바라지 않아. 아니, 사이가 나빠져도 그건 시어머니랑 그 인간 때문이지 엄마 때문 아니에요.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했어야지. 왜 당하고만 계셨어요? 말해봐야 너만 중간에서 힘들어질 게 뻔한데 어떻게 그래? 엄마도 말하다 보니 서러움이 몰려왔는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같이 오열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저는 다부지게 마음먹고 엄마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 저 집에 가서 짐 가지고 올게요. 회사 일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상사들한테도 다 인사하고 와서 당분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뭐? 너도 여기 와 있겠다고? 당연하죠. 엄마한테 그 집으로 다시 가시라고 할 순 없잖아요. 제가 2주 정도는 돌봐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평 좋고 괜찮은 간병인 알아볼게요. 나 때문에 회사까지 쉬는데 이서방이랑 생리별까지 하게 하라고? 생리별은 무슨요? 원래 그 사람 밤낮 바뀐 지 오래라 집에 있어도 서로 얼굴 보기 힘들어요. 아이, 그래도 괜찮아. 이 기회에 나도 시어머니 등살에서 벗어나서 엄마랑 알콩달콩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고는 만류하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와는 웃는 낯으로 말했지만 여전히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죠. 어떻게 그 반나절을 못 참고 사돈을 쫓아낼 수가 있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집안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사이좋게 붙어앉아 TV 드라마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군요. 그때 저를 본 남편이 의무적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 왔어? 그래. 근데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제가 날카롭게 묻자 그제야 두 모자가 절 똑바로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태평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 아, 장모님 가신 건 들었지? 자기한테 직접 전화하셨을 것 같아서 따로 연락 안 했는데. 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이 집에 일주일을 계셨어? 한 달을 계셨어? 고작 1박 2일이야. 근데 내가 없는 그 반나절을 못 참고 우리 엄마를 쫓아낸 거야?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아, 쫓아내다니. 자기 왜 큰일 날 소리를 해? 아,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다. 장모님 본인이 우리 집이 불편하다고 굳이 집에 가시겠다고 한 거야.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래. 우리 엄마 쫓겨나는 거 본 사람 있거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역시나 저를 도끼 눈으로 바라보더니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시더군요. 이게 어디 시어미 앞에서 남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아무리 가정교육을 못 받았어도 정도가 있지. 너희 엄마 자기 집에 간 걸 왜 남편한테 화풀이야? 막말로 준호가 장모 다치겠냐? 왜 엄한 내 아들한테 이 난리냐고? 생판 모르는 남이 다쳐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어떻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저는 말하다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우습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너 우냐? 아유, 참 가지가지한다. 이게 다 생각 없는 너희 친정엄마 탓이다. 그렇게 다쳤으면 병원에 있어야지 왜 남의 집에 와서 분란을 일으켜? 어머님! 아우, 귀청 떨어지겠네.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시집 왔으면 시댁이랑 남편이 우선이지. 지 엄마 챙긴다고 남편 불편하게 하는 게 말이나 돼? 아이, 막말로 네 엄마 뒤치다거리를 내 아들이 할 순 없잖니? 친정 식구는 남이야, 남. 남이라뇨?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럼 장모가 남이지 뭐냐?
그리고 사람 입 하나 늘어나는 거 무시 못해요? 가뜩이나 돈 한 푼 쓰는 것도 벌벌 떠는 애가 친정엄마한테 들어가는 건 안 아까운 모양이지? 괜히 엄마인데 돈 펑펑 써놓고 내 아들 잡는 꼴을 보라고? 그렇게는 안 되지. 그 순간 제 안에서 억지로 참아왔던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꾸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간단하게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흠칫하며 놀라고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으셨어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어머니랑 저 사람이 저희 엄마를 이 집에 못 계시게 했잖아요. 뭐? 아니 여태 설명한 걸 뭐로 들은 거냐? 여기가 병원도 아닌데 왜 환자를 이 집에 둬? 내 아들 불편하게. 그래요? 그럼 제가 친정으로 가드릴게요. 뭐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아픈 엄마를 혼자 계시게 둘 수가 없는데 이 집에 계시는 건 싫다고 하시니 제가 친정에 가서 돌봐드린다고요. 그럼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셨습니다. 누가 너 없으면 아쉬울 것 같냐? 너 지금 이렇게 나가면 다신 이 집에 발도 못 들일 줄 알아. 그거 자신 있으면 어디 나가봐. 글쎄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건 나중에 지켜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여유만만하던 시어머니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친정엄마 때문에 남편을 내팽개치겠다는 게 말이나 돼? 네가 나가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기냐? 저 사람이 자기 밥도 못 챙겨 먹는 어린애예요? 하루 종일 피둥피둥 놀면서 밥도 못 챙겨 먹는 위인이면 그걸 어떻어요? 뭐야? 너 말 다 했냐? 전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돌보세요. 그동안 저도 바쁘게 회사 다니면서 밥, 청소, 빨래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 아드님 수발은 어머니가 직접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고 무슨 짓을 해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두 사람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가 잠드신 틈을 타 짐을 정리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화장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챙겨왔어요. 바로 통장과 인감, 등기권리증, 각종 계약서와 중요 서류들이었죠. 사실 짐을 챙겨 택시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죠. 솔직히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백수로 놀고 먹는 남편과 자기 아들 귀한 줄만 아는 시어머니를 보고 사는 게 여간 괴롭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두 사람은 저에 대한 고마움은 눈꼽만큼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해주는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만 살았죠. 하지만 친정엄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더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제가 바보라서 그동안 참고 산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리는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뻔뻔한 시어머니와 무능한 남편은 저와 엄마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마음을 고쳐먹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 식사를 마친 친정엄마 앞에서 차분하게 그간의 일과 제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선아, 정말 괜찮겠니? 이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나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것 같아서 영 마음이 불편하다. 네, 저는 부당한 대우를 더는 견디기 싫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니요, 제 말 다 들으셨잖아요. 그동안 엄마 속상하실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그 집구석에서 맘 편하게 웃은 적이 몇 번 없어요. 회사에서 잔뜩 자존감 키워서 집에 가도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전 그냥 당연하게 돈 벌어오고 집안일하는 몸종이었다니까요. 더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미선아, 그리고 그 인간 제기 못해요. 엄마도 어떻게 사는지 보셨잖아요. 그렇게 게으른 인간이 뭘 제대로 해내겠어요?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죠. 아니,
아예 정신이 차려질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기회는 한 번 더 줘보지 그러니. 기회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줬어요. 그리고 엄마도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도 제 명인 거 아시죠?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랑 회사 다니면서 꼬박 적금 든 거, 그리고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로 산 집이잖아요. 그 인간은 사업이 불안정해서 대출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긴 하지. 그래도 너는 그거 시어머니한테 한번 생색내지도 않았지.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근데 고마운 것도 모르고 기가 막혀서. 그 인간이 얼마나 자기 엄마한테 사업으로 큰 돈 번 것처럼 떠벌렸는지 어머님은 그 집도 자기 아들이 산 건 줄 알잖아요. 제가 그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이해해줬는데 그 인간이랑 시어머니는 꼬라지 좀 보세요.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뻔질나게 드나들던 그 집은 정작 어머님 아들의 집이 아니었어요. 제가 뼈 빠지게 벌어 마련한 제 명의로 된 아파트였죠. 게다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사업한다고 오히려 손을 벌리면 벌렸지 생활비 한번 제대로 내놓은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좋은 집에서 부족함 없이 살자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게 자기 아들 공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혼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죠. 네가 정 그렇다면. 근데 이혼도 쉬운 게 아니라던데. 괜찮아요, 엄마. 이미 어제 택시 타고 오면서 변호사도 다 알아봤어요. 이따가 잠깐 나가서 상담만 받고 올게요. 그날부터 저는 친정엄마와 그간 밀린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살림에 대해서 참견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장봐온 재료를 온전히 다 쓸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늘 퇴근할 때 무겁게 장을 봐와서 다음날 저녁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식재료를 몽땅 들고 가버리신 뒤였거든요. 그때는 사소한 걸로 쪼잔해지고 싶지 않아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 그 비용까지 다 청구해버리고 싶게 얄밉더라고요. 몇 시간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대답했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집에 언제 올 거야? 진짜 영영 친정에서 살겠다는 건 아니지? 당연하지. 설마 내가 그 집을 당신 주고 여기서 계속 살겠니? 그 집도 엄연한 내 집인데 누구 좋으라고? 장난하지 마. 당신 기분 나쁜 거 알았으니까 적당히 하고 당장 집으로 와. 내 밥은 어쩌라는 거야? 너 시위하느라 남편은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장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네 밥이나 해주게 생겼어? 끔찍한 소리 때려치우고 네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 그리고 곧 서류 하나 도착할 테니까 받아서 도장이나 찍어보내.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그날 변호사와 상담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니 엄마가 기부스를 한 채로 주방에 서 계셨어요. 저는 얼른 들어가 엄마를 말리며 말했네요. 엄마 뭐해요? 저녁은 내가 와서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라도 내 손으로 끓여주고 싶어서. 그런 엄마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표 된장찌개 너무 맛있지. 근데 오늘은 말고요. 얼른 나와서 제대로 서 계실 수 있을 때 해주시면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은 저기 앉아서 저한테 설명만 해주세요. 그러자 힘없이 웃으며 의자에 앉으셨죠. 그날 저녁을 먹으며 엄마가 조심스럽게 남편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서방은 뭐라고 하니? 화내죠. 당장 돌아오래요. 미선아,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봐. 원래 사람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잖아. 부부가 보통 인연으로 맺어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결심한 거예요. 그 인간하고 저는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죠. 미선아,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어주는 대신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난 할 말 없어. 돌아가.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집에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직접 해먹든지 어머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나이가 몇인데 밥을 못해서 여기까지 와서 징징거려. 너 진짜 이럴 거야?
네가 나한테 줬던 카드까지 몽땅 가져갔잖아. 재료 살 돈이 있어야 반찬을 하지. 나더러 굶어 죽으라는 거야? 그러게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이미 기차 떠났거든? 그러고는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다 제풀에 꺾여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대로 포기한 게 아니었나 봐요. 다음 날부터 폭풍 같은 연락이 시작됐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겹도록 돌아가며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친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엄마 앞에서 흉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를 앞장 세워 아파트 단지 옆 카페로 갔죠. 너 이게 무슨 짓이니?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 그날 다 보셨잖아요. 그땐 마음대로 하라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성질나서 괜히 해보는 말인 줄 알았지? 그럼 우리 준호는 어떻게 살라고?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애를? 그 나이 먹도록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자랑이에요? 입만 열면 잘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이제 현실이 좀 보이세요? 전 그렇게 안쓰러우면 어머님이 데려다가 밥해 먹이고 빨래해 입히세요. 물론 어머님이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그 인간은 게임만 하느라 정신없을 거예요. 제가 태도를 쉽게 바꿀 것 같지 않자 시어머니가 작전을 바꾼 것 같더군요. 갑자기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선아,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내가 좀 심했지? 사실 우리 아들이 돈벌이를 못하니 네가 애를 우습게 여길까봐 더 그랬어.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잘할 테니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라. 하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어머님과 그랬던 것처럼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더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예, 준호도 반성하고 있어. 일자리도 알아본다더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지 겨우 며칠 만에 일자리를 알아본다니 그동안은 왜 안 했을까요? 그 인간 그거 그냥 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이미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뭐? 이혼?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호 씨한테 얼른 짐 정리해서 나가라고 하세요. 뭐야? 이혼하면 하는 거지 멀쩡한 준호들어 왜 나가라 말아야? 어머님, 그 집 제 명의인 거 아직도 모르세요? 뭐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멀쩡한 가장이 따로 있는데 왜? 어머님, 그 인간 결혼 생활 내내 돈 한 푼 내놓은 적 없어요. 어머님한테 사업 잘 된다고 얼마나 허풍을 떨었는진 모르겠는데 망하기 전에도 직원 월급 줄 돈이 모자란다고 저한테 손까지 벌렸다고요. 그런 인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요? 어머님은 아들이 돈 잘 벌어서 집 산 줄 아시겠지만 저 없으면 그 인간 개털이라고요. 그럴 리가.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어 단숨에 들이켰어요. 못 믿겠으면 등기부 등본 떼보세요. 저는 이혼하고 그 집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준호씨 당장 나가라고 하시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 준호는 어디에 살라는 거니? 그건 어머님이랑 준호씨가 알아서 하셔야죠. 제가 이혼한 전남편 생계까지 책임질 만큼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시어머니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미선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정말 잘할게. 안사돈한테도 내가 찾아가서 사과하마. 아니, 그 사돈 다리 다 나으실 때까지 내가 간병해드리는 건 어떠니? 뭐라고요? 네가 그동안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애였는지 내가 미처 몰랐어. 제발 이 노인네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다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히려 애썼어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보든 말든 상관없어. 내 아들이 굶어 죽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니? 결국 저는 어머님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무리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준호 씨한테 한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기차는 이미 떠났으니 뒷북치지 마시고 그만 가세요. 그 길로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했죠. 변호사님은 재산 분할은 전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이 제 명의였고 그 재산을 이루는 동안 남편의 기여든 전무했으니까요. 변호사는 제 카드 내역과 폐업한 남편 회사의 재정 상태, 남편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이를 증명할 자료를 만들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친정에 돌아가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으셨습니다. 미선아, 아까 네 시어머니가 여기도 왔다 갔어. 네? 여기도요? 그래,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 자기가 미쳤었던 것 같다고 울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엄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네가 알아서 할 거라고 했지. 잘하셨어요. 앞으로는 시어머니든 그 인간이든 찾아오면 상대하지 말고 그냥 경비실에 요청하든지 아니면 경찰을 불러버리세요. 하지만 그 뒤에도 두 모자는 줄기차게 친정에 찾아와 화를 내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며 생쇼를 벌였어요. 그래도 제가 꿈쩍하지 않자 한동안 조용하더군요. 그러다 이혼조정법원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불과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살이 몰라지게 빠지고 수염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하지만 그게 더 무모한 선택이었어요. 재산 분할은커녕 전 그간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안일한 태도와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모멸감을 준 걸 이혼 사유로 들어 위자료까지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땡전 한 푼 건지지 못한 남편은 저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죠. 그 뒤로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팔았어요. 얼른 정리하고 싶어 시세보다 좀 낮게 내놨더니 금방 계약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저도 그 정도는 허락했습니다. 그런 다음 친정 근처에 새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친정엄마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산 겁니다. 그 사이 믿을만한 간병인의 도움으로 엄마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회사에 돌아간 저도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속을 썩였죠. 한 달이 지나도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를 놓고서야 어쩔 수 없이 나가더라고요. 얼마 후 엄마와 저는 새 집으로 이사해 치킨과 맥주로 소박하게 파티를 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둘이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엄마는 항상 널 믿고 응원해. 고마워요, 엄마. 이제 홀가분해졌으니 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퇴근하다 옛 이웃인 동대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나, 미선씨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갑자기 이사를 가버려서 서운했어. 죄송해요, 아주머니. 그동안 잘해주셨는데. 나중에 연락드릴 테니 식사 한번 해요. 근데 이 동네에는 어쩐 일이세요? 아, 내 친구가 이 동네에 살거든. 근데 나 오늘 친구네 집 갔다가 아주 깜짝 놀랐잖아? 어머, 왜요? 그 집 시어머니 대체 언제부터 아파트 청소를 한 거야? 네? 저희 시어머니가요? 동대표 아주머니는 그냥 제가 이사 갔다고만 알고 이혼한 건 모르고 계셨죠. 저는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 그냥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 제가 요즘 바빠서 어머님을 만난 지 한참 됐어요. 그랬구나. 내가 미선씨 시어머니한테 악담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난 좀 고소한 생각이 들더라고. 뭘 잘못했는지 관리소 소장한테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나고 있더라니까. 들어보니 놀고 먹는 아들을 대신해 돈벌이하기 위해 시어머니가 아파트 청소 직원으로 취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그동안은 연금이랑 저축으로 어머니 혼자 노후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덩치가 큰 백수 아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걸론 한없이 부족했죠. 결국 일자리를 알아본다던 전 남편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웃음으로 절 맞이해 주셨어요. 미선아, 고생했지. 오늘 저녁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어머나,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날도 더운데. 그걸 언제 만드셨어요? 너는 종일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엄마가 이 정도도 못하니? 이제 다리도 멀쩡하게 다 나았잖아. 살림은 이 엄마한테 맡기고 넌 회사 일이나 집중해. 그동안 엄마 돌보랴, 이혼에 신경 쓰랴 지장이 많았잖아. 그런 엄마 덕분에 직장 생활도 순조로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정리되니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최연소 부장이라는 직함을 얻게 됐습니다. 김미서 부장 축하해요. 역시 대단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진 축하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혼하시고 나서 오히려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일에도 더 집중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이제야 내 삶을 되찾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혼해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니 그제야 정말 온전히 제 삶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게 됐네요. 바로 전 시어머니였죠.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준호와 살다 보니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네 고마움을 몰라서 내가 이런 꼴 당하는 것 같다.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싶어 몇 자 남긴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마 온종일 놀고 먹는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하다 보니 제 생각이 난 모양이더군요. 다 늙어 그렇게 사는 시어머니가 좀 안쓰럽기도 했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잠시 옛일을 떠올리니 남편이 온종일 게임만 하다 밖을 내다보며 소리치던 게 떠올랐죠. 여보 밥! 이제 그 말이 엄마 밥으로 바뀌어 노모를 괴롭히고 있을 생각을 하니 우습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더군요. 반면에 부장으로 승진한 저는 연봉도 더 올랐고 일에도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와 함께 유럽 여행도 다녀왔네요. 그해 겨울 친정엄마와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죠. 미선아,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그래, 그럼 됐어.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TV에서는 가족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내용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남일 같지 않아서 채널을 돌렸을 텐데 이제는 그저 하나의 드라마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한없이 여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네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그 선택으로 저는 비로소 제 삶을 찾았으니까요. 누군가는 남편을 길바닥에 내쫓았다며 제가 냉정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냉정한 건 며느리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부모까지 모욕했던 그들이었다는 걸 하늘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제 능력으로 번 돈으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부디 이 소중한 삶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응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